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밤에 분명히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그런데 새벽 2시나 3시쯤 되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 버리는 경우 말이에요. 아, 정말 짜증나죠? 다시 잠을 청해 보려고 노력해도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고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 5시, 6시가 되어 버리고요. 그러다가 겨우 잠이 들었나 싶으면 이번엔 또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만 이런가?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사실 저희 병원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중년 환자분들을 보면요. 정말 절반 이상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 요즘 새벽마다 깨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정말 흔한 증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체념하고 계세요. 아니면 수면제 좀 먹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시거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전혀 다른 접근법이에요. 오늘은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그리고 정말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은 새벽에 자꾸 깨는 불면증을 극복하는 생활 습관과 의학적 팁들을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로 오늘 밤부터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58세 되시는 여성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어요. 정말 지쳐 보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요즘 밤마다 이 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처음엔 화장실 가려고 깬 줄 알았는데 화장실 다녀와서도 잠이 안 와요. 다시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 머릿속에서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낮에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아이들 걱정, 남편 걱정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면서 결국 새벽 5시까지 깨어 있다가 겨우 잠들어요. 그런데 또 7시에는 일어나야 하잖아요. 정말 안쓰러우셨어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길, 그래서 하루 종일 멍하고 집중도 안 되고 혈압도 높아지고 심지어 우울하기까지 해서 정말 힘들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진료 경험을 봐도 50대 전후가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오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고 남성분들도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 뇌와 자율신경이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현대인들의 생활을 보면 스트레스는 산더미 같고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저녁 늦게 과식하고 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소위 수면 유지 장애라고 하는, 즉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께 말씀드렸어요.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교정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어요. 생활 습관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바꾸셔도 새벽에 깨는 증상은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새벽마다 깰까요? 새벽에 깨는 원인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해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까? 먼저 호르몬 변화 때문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멜라토닌은 우리가 흔히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부족해지니까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잤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중간에 깨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혈당 불안정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저녁에 단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술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혈당이 뚝 떨어질 때 우리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면서 갑자기 눈을 뜨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생님, 맞아요. 밤마다 깨서 뭔가 달콤한 게 땡겨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새벽에 깨서 냉장고 뒤지고 과자나 아이스크림 찾는 분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혈당 요인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이에요.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우리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높게 유지시켜요. 코르티솔은 원래 아침에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정상적인 호르몬인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밤에도 이 호르몬이 높게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새벽 2시, 3시에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늦은 저녁에 마시는 커피나 녹차, 자기 직전까지 보는 스마트폰, 그리고 과식이나 야식,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 뇌를 계속 자극해서 새벽에 깨게 만드는 주범들이에요. 아, 그럼 내가 왜 새벽마다 깨는지 이제 알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책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냥 다시 누워서 휴대폰 봐요. 유튜브 보다 보면 언젠가는 졸리겠지 하면서요. 또는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오길래 소주나 와인 조금씩 마셔요. 아니면 수면제 반 알 정도 먹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를 더 키우는 방법들이에요. 왜냐하면 휴대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정말 강해서 우리 뇌를 완전히 깨워버려요. 뇌가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잠은 더 안 오게 되고요. 술은 어떨까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고 밤 중간에 더 자주 깨게 만들어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우리 뇌를 자극하거든요. 수면제는 어떨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의존하게 되면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나중에는 수면제 없이는 아예 잠을 못 자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고요. 결국 이런 잘못된 응급 처방들이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5가지 핵심 습관들이 있어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운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로 저녁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밤 7시 이후에는 식사와 간식을 줄이세요. 아, 그런데 일하다 보면 저녁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는 적어도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려고 노력해 보세요. 특히 탄수화물, 단 음식, 그리고 과음은 정말 피해야 해요.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새벽에 깨는 주범이 되거든요. 그럼 야식은 아예 못 먹는 건가요? 꼭 드셔야 한다면 견과류나 따뜻한 우유 정도로 가볍게만 하세요. 두 번째는 자기 전 조명을 줄이는 것이에요. 저녁 9시 이후부터는 집안의 불을 점점 은은하게 줄여보세요. TV는 끄고 특히 스마트폰은 정말 멀리 치워두세요. 그런데 잠자기 전에 폰 보는 게 습관이 되어서 이런 분들은 침실 밖에 충전기를 두고 폰을 아예 가져가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만 켜두고 침실은 정말 어둡게 만드는 게 좋아요. 우리 뇌는 어두워야 멜라토닌을 제대로 분비하거든요. 세 번째는 수면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새벽에 깰 확률이 정말 높아져요. 그리고 커튼이나 안막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능하면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만약 층간소음이나 바깥 소음 때문에 힘들다면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를 활용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 짧은 명상이나 호흡법이에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놀라워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길게 내쉬기, 이 간단한 호흡만 해도 심장이 안정되고 새벽에 깨셨을 때 다시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명상이라고 하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요.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아침 햇빛 쬐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완전히 리셋시켜서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게 도와줘요.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아니 10분이라도 아침 햇살을 직접 쬐세요. 창문 너머가 아니라 직접 밖으로 나가서요. 산책하면서 쬐면 더 좋고요. 이것만 해도 몇 주 후에는 확실히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정말 특별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10초 숙면 루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제가 여러 환자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선생님 신기하게 효과가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새벽에 깨셨을 때 그냥 뒤척이면서 아, 또 깼네.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세요. 4초 동안 천천히요.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복식 호흡으로 하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입으로 아주 길게 내쉬세요. 6초 동안 후 하고 기에요. 마치 촛불을 끄듯이 가늘게 길게 내쉬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숫자를 세면서 그 숫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일 회의는 어떻게 하지? 아이 숙제는 챙겼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아, 잡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시 숫자 세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걸 정말 10초만 아니 1분만 반복해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복잡했던 잡생각들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 뇌파가 안정되면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될까요? 의심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 미군에서 병사들이 전투 상황에서도 빨리 잠들 수 있도록 개발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총소리가 들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몇 분 안에 잠들 수 있게 하는 기법이에요. 핵심은 우리 뇌가 한 번에 하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거나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걱정이나 잡생각들이 줄어들면서 뇌가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정말 그렇게 간단한 방법들로만 해결될까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최근 수면의학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수면제보다도 이런 생활습관 교정과 호흡법, 명상 같은 비약물적 치료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특히 수면 무호흡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면증이 아닌 일반적인 중년 불면증의 경우에는 이런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70% 이상의 환자들이 증상 호전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함께 따라오는 효과들이에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도 더 일정하게 유지되고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현저히 줄어들어요. 낮에 집중력도 훨씬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58세 환자분 기억나시죠? 그분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정말 표정이 밝아지셔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새벽에 깨는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분이 특별히 효과를 본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저녁 7시 이후 금식과 아침 햇빛 쬐기였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인데 꾸준히 하시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 정말 꼼꼼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벽에 깨는 건 절대로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 뭐 하면서 체념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생활 습관과 호르몬 변화, 그리고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문제이고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 시간 앞당기기, 자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기, 간단한 호흡법, 아침 햇빛 쬐기. 이 중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네 하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려면 최소 2-3주는 걸려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보시면 아마 며칠 후부터는 조금씩, 그리고 몇 주 후에는 확실히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더 많은 건강 정보나 의학적 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단잠 주무시길, 그리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